네, 오늘 외국인 힘을 좀 봤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보합까지, 코스닥도 약보합까지 많이 줄였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씩 코스피는 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줄고 있는 형국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걸 봐야 될지 실전 매매 최고수의 시각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그 기대 인플레이션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히 미국장이 그걸 영향을 받는 모습 좀 나와줬고요. 또 오늘 아침에는 국내장이 너무 많이 밀려서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좀 다행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뭐 전문가님도 카카오톡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데이터 관련된 종목도 오늘 많이 움직이고요. 오늘 또 언급해 줬던 것 중에서 2차 전지 그리고 히토류 이쪽이 좀 움직이는데요. 이분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예. 이번 주는 주식시장에 있어서 사실 시장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변동성이나 이런 건 없을 것 같은 주간이지만, 이번 주간의 흐름이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11월 달까지 영향을 주지 않겠냐. 저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면은, 이번 주에는 그렇게 엄청나게 특별한 지표는 미국장에는 없고, 다음 주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 나오면서 미국장이 급락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야간장에 같이 좀 밀렸어요. 근데 오늘 장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게 안 빠지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죠? 이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제가 기술적으로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면 항상 보면 이종복이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분위기 좋은 얘기를 하고 계속 분위기 좋은 얘기를 할 때가 있고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 얘기를 하다가 한 가지 문제가 이런 얘기할 때는 좀 뜨끔미지근한 거예요. 그리고 나쁜 얘기가 끝까지 지속될 때가 나쁘겠죠. 이종복은 항상 말을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들으면 엄청나게 유용할 겁니다. 미국장이 제가 참 자주 얘기하는 거 있죠,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동성이 큰 게 단점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하나는 그 변동성이 크면서 결국은 자기네들이 갈 자리를 가는 거거든요. 여기 보다시피 1,500을 찍고 저는 사실 이날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해외장이 좀 뜨끔미지근하게 움직일 줄 알았죠. 근데 보다시피 1.5% 급등을 했었죠. 장중에. 그게 11,250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목표치를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오늘 장도 그럼 보면은 1,850이죠. 그러니까 미국장이 자연스럽게 1,850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밀릴 수도 있어요. 그게 5일선 저항, 지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장이 1,500을 찍고 양호하게 움직이면서 11,500 부근까지 11,250에서 11,500 부근까지 또 한 사나흘 정도 텀을 두고 움직이고 이래야 좋은데 그게 그냥 하루에 그냥 확 올라갔다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국내장을 보시면 미국장은 약간 저점을 깨면서 움직이고 있죠. 근데 국내장은 지금 저점을 안 깨면서 버팅기고 있다라는 거. 요 부분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 장이 6월 말대 흐름이냐 아니면은 7월 초중순의 흐름이냐 요런 어떤 타진을 해드렸죠. 그냥 그 밴드에서 움직이면 뭐 그럭저럭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그냥 장을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만 얘기해드리면 지금도 보시면 결론만하고 결론을이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결론을이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많은 거고 결론만 그러면 할 말이 별로 없는 거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 얘기해주면 나스닥은 11,500에서 이제 만으로 약간 내려놔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서 목표치를 줬으니까. 아마 진행자뿐만 아니라 이 시간 애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여기 11,700에서 두세 번 왔다 갔다 할 때 오늘도 결국은 11,700 저항이다. 오늘도 결국은 11,700 저항이다. 이런 얘기 몇 번 했었죠. 그리고 확 급락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얘기가 나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겠어요, 여러분? 와우, 11,500 오늘도 깼다가 올려놨습니다. 11,500을 오늘도 잡아줬습니다. 이런 얘기가 또 자주 들어가면 좋은 얘기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거에 대한 것은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거시기 하고 기본 밴드를 말씀드리면 11,500에 1만. 국내장은 나스닥이 11,500이면 국내장은 300쪽.
그다음에 1만 쪽으로 온다면 국내장도 275는 열어야 되는데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나스닥이 1,500을 찍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1,500 근처로 밀려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288쪽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이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긍정의 이유가 그 긍정의 이유가 바로 화면에서 보입니다. 제가 오늘 또 간만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지금 장은 12월도 자이언트 스텝이고 확률 보다시피 98%. 근데 이제 이달 말에 다음 주 여러분, 다음 주에 PC가 나오고 확정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오거든요. 저기가 출발점 되는 겁니다. 가끔 뭐 밴드 이야기 했던 건 넘어가고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12월 달. 지금 보다시피 12월 달 이 금리 확률 보시면은 여기서 450에서 475의 확률이 64%, 425에서 450의 확률이 34%. 다시 말하면 11월 달까지 자이언트로 간 다음에 물가가 잡히는 상황 뭐 이렇게 보면서 12월 달은 금리 인상을 크게 안 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됐을 때가 장이 좋아지는 거. 근데 11월 달에 자이언트를 했는데 또 지표가 이상하게 나온다. 그래가지고서 12월 달 또 내년으로 가면서도 계속 저렇게 0.5, 0.75 이상의 확률이 높아지면 변동성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과거의 급락장과 과거의 하락장은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게 이거 뭐 손도 쓰지 못할 정도로 장이 그냥 나락으로 갔다면 지금 주식시장은 지수가 변동성이 생기고 약세를 주는 게 너무 확실하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냥 뭐 여기저기 쳐다보면 장 급락했대. 그냥 여기저기 쳐다보면 미국 장 급락했대. 막 이런 뉴스가 도배가 나오죠. 그게 약세가 확정적으로 여기저기 만연하게 퍼져 있는 게 오히려 거기서 역발상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경험상. 지금 약한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알아요. 과거 폭락장은 장이 약하고 지수가 막 급락하고 그럴 때 종목들이 다 작살이 났는데 지금은 장이 약한 건 알겠는데 보다시피 중간중간에 급등하는 주식이 많고 그들 주식이 급등하는 그 강도가 세다는 거죠. 그게 과거하고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의 다른 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벌써 다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죠? 예,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아까 9시 50분인데, 예전에 장 약할 때, 하면서 1시간 전에는 분명히 종목들이 좋았는데, 난감합니다라는 막 방송도 한 두세 번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9시 51분의 시세판과 지금 10시 51분의 시세판이 그닥 크게 변한 게 없어요. 보다시피, LG 디플 같이 저렇게 무거운 주식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 긍정. 2차 전지, 펫배터리, 인공지능 자율주행, 그 다음에 뭐, 알미늄 관련주, 히토르 관련주, 저쪽에 지금 데이터 관련주, 움직이는 섹터가 지금 8개입니다. 이게 지금 장. 그래서 해외 시장 급락에 비해 국내장은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그렇다 치지만 이제 다음 또 경제 지표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11월과 12월 어떤 스텝을 자이언트 이후에 12월을 밟으냐에 따라서 시장이 좋아질지 아니면 지금처럼 변동성이 지속돼서 계속해서 이런 힌트를 얻어야 되는지 나눠주셨습니다. 지금 오후장에 대한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님? 예, 제가 봤을 때는요, 이달 말 지표하고 이제 그거 우리 진행자분이 좀 약간 좀 걱정스러운 어떤 이런 어투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걱정 안 해요. 근데 문제는 저 기대 인플레이션이 의외로 되게 높아진 건데, 그쵸? CPI는 꺾입니다. CPI는 꺾입니다. 문제는 PC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PC, 제가 보고 정확히 여러분들한테 판단 내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선물.
290 돌파, 287 지지 체크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데 지금도 보시면은 지금 선물이 288 수준이지 않습니까? 해외장은 급락이 나왔고요. 근데 288인데 이 종목이 290 돌파를 운운한다는 것은 그만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얘기해드리는 거죠. 근데 뭐 높지는 않지만 그래서 종합이 290을 돌파한다면 되게 강한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지금이 여기 떨어지는 21선, 와, 오늘 목소리 톤이 되게 높네요. 화이팅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290이 지금 61선이 밀려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딛고 가기는 좀 그렇고 이따가 이제 후장인데 여기서 한번 슬쩍 밀리겠죠? 한번 슬쩍 밀리면서 287 수준 언저리가 지지의 역할이 된다면 후장으로 가면서 60일 돌파 시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매가리 없이 무너지는 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장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의 악재가 너무 뻔한 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290 돌파 287 지지에 최근 강조 섹터 중기관점 양호.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저는 억하심정 없고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싶은 마음도 없죠. 여러분 다 아시지만 카카오가 결국은 급락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 카카오를 유독 약한 쪽으로 얘기해드리지 않습니까? 결국 카카오 또 오늘 급락이에요. 반대로 이건 추천주 아닙니다. 네이버 보세요. 안 밀리지 않습니까? 많이 빠지니까 안 밀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G 리플이 오늘 세게 올라가는 것도 좀 저는 당황스러운데 이거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거운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세게 움직입니다. 이 이유 자체가 이미 바닥에서 21선 언저리로 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런 거 갖고 있는 분들은 반등 나올 때 이쪽으로 가면은 미련 갖지 마시라 이런 얘기도 좀 해드리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주가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2차 전지 쪽에서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최근 내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 안 했고 그리고 저는 M&A 이슈가 있을 때는 원래 관심 있게 얘기 안 합니다. 일전에 일진머티리얼 뭐 몇 번 얘기해드렸었는데 오늘장 일진머티리얼 이제 롯데에서 3조 얘기 나왔고 롯데 입장에서는 주가가 더 밀려가지고 인수 대금이 좀 싸기를 원했었을 테고 일진 입장에서는 주가가 움직임이 좋아서 좀 비싸게 받고 팔고 싶었을 테고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좀 관심을 안 가졌는데 어쨌든 기사는 나왔죠. 보다시피 어마무시하게 많이 빠진 주식이 여기 보면 LG에너지나 뭐 대보마근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관심 좀 가지시라고 얘기했었어요. 얘네들에 비해서 움직임이 세죠, 여러분. 많이 빠진 쪽. 그러니까 최근 강조 섹터 중기 관점 양호에 주식시장이 뭐 좀 흔들려도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 거의 핵심은 2차 전지, 펫배터리, 인공지능, 자율주행, 그 다음에 일부 반도체. 제가 반도체 쪽은 소재 재료 쪽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쪽의 주식들 위주로 관심 있게 보시거나 그런 쪽의 위주의 주식을 보신다면 이거 보세요. 오늘 유일이 또 날아갑니다. 저는 사실 미리 이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거시기 하지만 나중에 올라가면 괜찮은 거니까 저는 이런 주식이 밀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밀리지 않습니까? 이게 그만큼 지금 장은 약세장이고 하락의 어떤 그 리스크가 상존을 해도 올라가고 싶은 주식과 올라갈 주식들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거 19,000원에서 20,000원대로 가면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죠? 예, 관심 있게 보시는 건 좋은데 여기가 좀 저항권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근 강조 섹터를 여러분들이 중기적으로 관심을 가지신다면 저는 지금 주식시장 275까지는 노프라브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애청하시는 분들께는 이 의미가 잘 전달돼서 여러분들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아유, 또 지표 나오면 또 잘 해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지표가 중요한 시장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변동성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이게 다 지표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종복 전문가께 질문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최근에 강조한 섹터들, 그러니까 2차 전지, 폐배터리, 인공지능, 자율주행, 그리고 소재 재료, 반도체 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